bass louder. 자,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여기 인생사님, 수익나무님 어서오시고요. 네. 산유아님도, 억소리나게, 장부자님, 네, 붉은햇살님, 맨투맨님, 네, 쭈댕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바람이님하고 이제 길강편호님, 스카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김현우님도 어서오세요. 네. 무방을 2년째 듣고 계세요. 네. 김현우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청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급등의신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월요일이죠. 자, 5월 벌써 이제 중순이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코로나, 이태원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좀 늘어나서 이제 주식시장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냉각이 돼 있었고, 그죠?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도 조금 이렇게 좀 냉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이제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이제 뭐 국제유가도 오르고, 네, 주식시장도 지금 급락보다는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늘 뭐 제가 이제 무방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 있죠? 앞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눌림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눌림목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눌림목 얘기를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세력이 눌림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깨끗하게 잘 들린다, 네, 끊김없이 잘 들린다, 들리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예, 꼭 좀 찍어주세요. 네. 목소리가 끊김없이 잘 들린다, 네, 2번 한번 찍어주세요. 예, 돌멩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길강편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여기 억소리나기님 아까 뭐 끊긴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래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황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네, 눌림목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눌림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워요. 네, 눌림목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응용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응용. 뭐 아무튼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응용도 잘해야 되고 활용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경험이 좀 필요하죠. 아무튼 제가 지금 오늘 이 무료 이제 무방 들으시는 이제 이 회원분들한테 눌림목을 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이걸 집중적으로 해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눌림목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기존 우리방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미 집중적으로 눌림목 강의를 많이 해드렸어요. 준비를 많이 시켜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무방회원분들한테도 눌림목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못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을 아까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눌림목 강의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띄워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안 내려오죠.
그죠? 요거는 코스닥 지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1선에서 지금 바짝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누가 많이 가느냐? 지수가 횡보하면 개별주들이 많이 간다 그랬죠? 개별주들이 아무거나 그냥 막 갈까요?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준비된 종목들은 대부분 눌림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지수가 횡보할 때 개별주 장세가 열린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어떤 개별주가 가냐 이거죠.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가는데, 준비된 종목들은 대부분 눌림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뜬금없이 막 눌림목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내내 눌림목 얘기했거든요. 그 왜 그러겠어요? 일반 개인들은 지수가 급락 나올까봐 조정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기법을 정확하게 뭘 쓰냐면, 조정이 올 것 같을 때는 낙폭과대를 준비합니다.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희 방은 지수 급락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봤고, 그래서 눌림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수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지수가 급락 나올까봐, 조정을 받을까봐 그 비관론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자들은 돈을 못 벌어요. 벌 수가 없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그 목표를 이루시려면 항상 상승장, 급등장 이거에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군인이 항상 훈련을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조정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승장, 내 종목이 급등할 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런 상태에서 종목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당황해서 매도를 쳐버려요. 놀래가지고 그 수익이 얼마 안 나요. 아니면 급등 전에 손절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아무튼 항상 상승장, 급등장, 그리고 매집주를 말 그대로 매집하셔서 대비를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 조정에 대비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아무튼 지금 눌림목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요번에 원래 이 눌림목 종목들이 빨리빨리 소진이 되고 급등을 해서 다 소진됐어야 되는데, 이태원에서 이제 코로나가 그 확산이 되는 바람에 눌림목 종목들이 바로 못 가고 옆으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눌림목 강의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뭐 이유는 두 가지 더 있는데 더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눌림목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이 종목들이 큰 조정 없이 바로 그냥 급등이 나와요. 이따가 종목들을 띄워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가요. 원래는 바닥에서 시간을 많이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서 눌림목이 또 나오거든요. 바닥에서 눌림목 나와서 급등한 다음에 중간에 또 나온다고요, 눌림목이. 그러면 급등한 뒤에 눌림목이 또 나오면 굉장히 거칠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과정이 없거나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바로 올려버려요. 왜 그러느냐?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안 들어와요. 이 얘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설령 혹시라도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원하듯이 그렇게 급락에 설령 들어와도요, 급락이 들어와서 종목들이 다 밑으로 또 급락을 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확률은 한 5%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치자고요. 그 나중에 누가 회복이 빠른 줄 아세요? 눌림목 종목들이 회복이 제일 빨라요.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뚜기처럼 확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조정 올까봐 현금 들고 아니면 손절할 준비를 하지 마시고요. 눌림목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정이 오건 안 오건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지천에 지금 깔려 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눌림목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눌림목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 눌림목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눌림목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마음 먹고 눌림목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한 6개월 걸려요. 하루에 한 5시간씩 6개월 걸려도 모자라요. 눌림목이 이렇게 방대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게끔 핵심 되는 것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40분 정도 압축을 해서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 수익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눌림목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기존의 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종목들을 또 준비해 왔으니까 그것들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눌림목을 공부하려면 눌림목이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최영기님도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세력의 매집이에요. 세력의 매집. 다른 말로 눌림목에 또 다른 말이 있죠. 뭐예요? 조정이에요. 단기 조정. 매집하고 조정하고 같은 말인 거 모르시죠? 조정 들어온다고 하면 되게 놀라시는데 조정의 다른 말이 매집이에요. 아무튼 눌림목은 세력의 매집입니다. 뭐 한마디로 그냥 못 가게 눌러놓는다? 맞아요. 그죠? 못 가게 눌러놓으니까 눌림목이라고 하겠죠? 근데 다른 게 표현하면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 아닌 척이 뭘까요?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을 했는데 아닌 척 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냥 차트로 한번 볼게요. 종목을 뭘 볼까요? 유니온? 유니온이 지금 뜨는데 이게 오늘 히토리 관련 주거든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굉장히 짧은 눌림목이죠. 이것도 눌림목이고 이것도 눌림목이에요. 이런 눌림목도 있고, 이건 이제 허리에서 나오는 눌림목이고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도 있고 있거든요.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죠.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방송이나 이런 이제 뭐 주식 기법 강의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 차트를 먼저 띄워놓고 막 쭉 설명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서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드린 다음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거든요. 자, 세력이 눌림목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쭉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차트 보시기 전에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어놓고 차트를 보자고요. 자, 세력이 눌림목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재료가 생겨요. 세력이 매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세력이 그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그 재료를 보고 세력들이 요거 테마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요 종목들 가겠구나 싶죠. 그러면 세력이 들어와서 들어와요. 그때 흔적이 남죠. 어떤 흔적이 남냐면 들었다가 놓죠. 세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디에서 티가 난다? 주가도 티가 나는데, 여기 주가죠. 주가도 티가 나는데 거래량이 특히 티가 나죠. 거래량이 들었다가 놓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세력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세력이 바보같이 여러분들 저희가 매집했어요. 앞으로 한 30억 정도 더 매집할 건데 개미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이럴까요? 절대로 안 그렇죠. 혹시라도 누가 눈치챈 사람이 있으면 내쫓고 아닌 척해요. 세력의 매집을 언제 하느냐?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할 때 매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렇게 눌러놓고 매집을 여기에서도 많이 합니다. 연기해도 되겠어요? 네. 근데 얼굴이 안 돼가지고 네네. 네. 아무튼 저보고 이제 연기자 뭐 하시라고 지금 하는 저기 우리 회원분이 계셔가지고 네. 얼굴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거래량을 보면 흔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세력이 들어와서 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들어왔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없는 척 한다니까. 아닌 척을 해요.
세력이 하는 건 뭐냐? 아닌 척이에요. 아닌 척 하면서 뭐 하겠어요? 없는 척 하면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처음에 이렇게 매집을 하잖아요. 눌림목을 만들 때는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왜 눈치를 못 채냐면, 거래가 분명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막 이만큼 거래량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거래량이 이만큼 밖에 안 돼요. 늘긴 늘어나는데 그닥 그렇게 눈에 안 띄어요. 아무튼 이렇게 살짝 거래가 터지면서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세력이 매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 거래량은 상황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세력이 들어와서 없는 척을 하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죠. 세력들이 이때부터 뭐 하냐면요, 재료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기차다. 전기차인데 전 세계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예를 드는 거예요. 테슬라가 전날 여기 상한가가 없죠? 한 50% 급등했어요. 미국은 상한가 없어요. 50% 급등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니 이 종목도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30%니까 상한가가. 근데 30%는커녕 마이너스 3%로 끝나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거 전기차라고 생각을 했고 세력이 거래 터뜨리면서 들어가서 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테슬라가 그 다음날 100% 급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도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매집하신 분은 머리를 뜯는 거죠. 내가 잘못했나? 내가 주식한 지 내가 한 20년 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세력은 뭐 한다고요? 없는 척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재료가 너무 강한 거예요. 테슬라가 그 다음날 300% 급등했어요. 지금 이제 되게 과장되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300% 급등했어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시간에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간에 들어와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끝나요? 장렬히 음봉으로 전사하죠. 아침에 시가는 붕 띄워놓고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나죠. 이런 게 나와요. 바닥 눌림목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뭔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아닌 척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끝까지 아닌 척을 합니다. 세력의 눌림목 매집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끝까지 아닌 척을 해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지쳐서 나갈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바닥에서는 개인들 크게 손해 안 줘요. 왜냐면 자기들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여기서는 큰 급등락이 안 나와요. 아니 아닌 척을 하는데 여기서 막 하루에 10% 20%씩 막 급등했다 급락하면 초등학생도 눈치채겠네요. 이거 세력이 매집했나 보네. 아닌 척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데 저거 헐리우드 액션 아니야? 이러면서 초등학생도 알겠어요. 그죠? 네. 끝까지 아닌 척을 해요. 개인들이 지쳐서 나갈 때까지 아닌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하느냐?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씨를 말려요. 씨를 말린다고 표현하거든요. 씨를 말린다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세력주, 매집주, 눌림목 종목들 공략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초보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눌림목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되게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세력이 있으니까. 세력이 없는 종목은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세력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게 해요. 주가가 올라가도 힘들고요, 주가가 떨어져도 힘들어요. 주가가 안 올라가고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희한해요. 세력이 있으면 되게 힘들게 해요. 그게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씨를 말려요. 지금 대부분의 시장에 있는 눌림목 종목들이 씨 말리고 있어요. 씨를 말린다고 얘기하면 세력들이 개인들을 괴롭히나 보다, 거래에 씨를 말리면서 괴롭히는가 보다,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짝 마른 오징어 있죠? 네, 그거 한번 손으로 이렇게 짜보세요. 거기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저기 8월, 7, 8월 달에 이제 땡볕에 여러분들 수건, 젖은 수건을 이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한두 시간 이후에 바싹 마르죠? 네. 그거 거기에서 물을 한번 짜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도저히 안 나오는데 거기서 물을 짜려고 쥐어 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눌림목 종목에서는 세력들의 개인들을 내보내려고 그렇게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마른 수건 물 짜듯이. 그 정도로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지쳐서 나갈 준비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나갈 준비를 시켜놓은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눌림목은요, 극히 그 중에 일부인데 지금 상황에 맞는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씨를 말렸어요. 그죠? 씨를 말렸는데 여기에서 눌림목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죠? 캔들로 그려드릴게요. 눌림목이 이거잖아요. 양복 하나 딱 세워놓고, 상한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눌러놓고 여기서 시간이 끝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 종목들이 이제 여기서 급등을 해야 되잖아요. 시원시원하게 급등을 해야죠. 급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재료, 수급, 거래량, 외국인 매집, 예,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개인들이 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심리싸움이라고 하죠.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여기 돌파하기 직전이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괴롭혀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수익을 안 준 상태에서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참아요. 근데 고생해서 수익이 5% 정도나 10% 정도 수익이 나죠. 요 정도에서 요렇게 특히 직전 고점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흔들면은 개인들이 이미 털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털립니다. 그냥. 네.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상한가 치면서 날라버리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잘 안 돼요. 왜요? 여쭤보면 아니 팔면 다 날라가요. 미치겠어요. 왜 이러죠? 그런 분들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의 여기서 털려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가 안 돼서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성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매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데서 주식을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이런 데서 털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심리 싸움에서 지신 거예요. 눌림목의 원리만 알면 이거 간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종목들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를 지금 돌파하려고 지금 준비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종목들이 저희가 추천주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회원들 맞지 않나요? 네. 종목들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차트가 네,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재료 다 다르고 회사 다 달라요. 근데 차트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왜일까요? 눌림목 끝자락이 있어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는데 수익을 못 내시냐? 눌림목을 시작할 때 사셔서 그래요. 양목 모고 들어가시죠? 그죠? 네.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 살까요? 여기 급등 나오기 직전에 살까요? 물론 저도 이런 데서 추천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한가 나오기 바로 전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실력이긴 한데 주식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대충 요 정도 자리에서 매수한 다음에 그냥 던져놔요. 왜요? 눌림목이니까. 세력이 누르고 있는데 거기서 미쳤다고 이걸 계속 보고 있겠습니까? 세력이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누르고 있는데 아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매수해 놓고 본인 매수가를 잊어버리고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세력이 아닌 척하듯이 똑같이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 매수하시고 나서 매수가를 잊어버리시라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가장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은 사놓고 그냥 잠시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놨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1년, 2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단 하루 이틀이라도 던져놓으시면 돼요. 세력이랑 똑같이 아닌 척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세력이 데리고 가요.
아, 저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털 수가 없다. 보니까 얼마 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데려가자. 세력들이 개인들이 얼마 몇 주까지 샀는지 다 안다잖아요. 다 안 돼요. 컴퓨터가 발달하기 뭐 그 전에도 세력들이 다 알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더 쉽게 알겠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이 눌림목이 아까 제가 하나를 다 설명 안 했는데 요렇게 이제 눌림목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게 있고요. 이제 종목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시간 여유가 많은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눌림목을 시작하는 거죠. 누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21선 이렇게 지나가요. 통상 21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종목들은요 21선까지 거의 만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간이 여기서 좀 지연된다. 뭐냐면 주식시장이 뭐 급락하고 있다. 아니면 주식시장이 애매하다. 올리려고 했더니 그 재료 나오는 게 조금 연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1선을 뚫고 옆으로 좀 돌아요. 주가가. 이렇게 돈다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여겨지는 이 21선을 깨니까 사람들 당황하는 거. 이러다가 급락 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21선 특강 얘기를 했는데 제가 21선 생명선을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21선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우리의 생명선이라고 표현했냐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1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21선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지지와 저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필요한 이평선입니다. 옛날에는 잘 맞았는데 지금은 거의 안 맞아요. 그런데 활용할 수는 있죠. 지금처럼 눌림목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하는 여기를 뚫고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21선 깼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21선이 안 맞아요. 여기를 깼다가도 나중에 바로 올라오는 것들 많습니다.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1선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확 들어버려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테마주도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종목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저희 방에 보종목들이 다 눌림목이에요. 거의 다 눌림목인데 현재 우리 라이브 종목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1, 2월 달에 수익 냈던 거 그 종목들 보여드릴게요. 메가임들을 보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럴 때는 이평선을 다 지우고 보죠. 21선만 딱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메가임디가 뭔지 아시죠? 코로나 수혜주였는데 온라인 교육 수혜주였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에 메가임디가 여기에서 이렇게 1월달에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온라인 교육 수혜주로 급등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메가임디가 일자리 정책주도 되거든요. 재료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요즘엔 기업마다 재료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일자리 정책주로 총선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들었다 놓은 거예요. 눌림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1월 중순이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보시면 위로 한번 쭉 들었다가 음봉 때려버리죠. 이게 뭐였냐? 이게 시기적으로 2월 초죠. 2월 초는 뭐예요? 봄방학하를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뭐 잠깐 계약했다가 졸업식도 하고 또 봄방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쯤에 중국 우한이 폐쇄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었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러다가 계약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한 30명도 안 됐어요. 15명, 20명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랬었어요. 근데 세력들이 여기 잘 보시면 아까 그랬죠? 못되게 한다고 들었다가 놔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월 초죠? 계약은 언제예요? 3월 달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죠.
그쵸? 세력들이 뭐 할게요? 슬슬 눌러버린 거예요. 21선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쭉 눌러버렸어요. 거래가 없죠? 눌림목의 특징인데 처음에만 거래량이 있고 그 뒤에는 C가 말라요. 아까 그래서 제가 C 마른다는 거를 제가 자세하게 비유까지 들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일자리 정책주로 여기서 이제 재료가 노출돼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4,300원이었나 여기가? 4,400원 정도겠네요. 그죠? 4,400원 정도고 여기는요. 3,200원대예요. 1,200원을 눌렀으니까 대충 25% 많게는 뭐 30% 가까이 밀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잔인하게 눌렀어요. 이때. 나가라고. 그러니까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한번 들었다 놓으면서 아닌 척을 하고 저 밑에까지 눌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갔을까요? 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양봉이 하나 나오죠? 두 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상한가 찍어버렸어요. 상한가 찍으면서 아까 좀 돌파해버렸어요. 이게 눌림목이 어디예요? 여기였던 거예요. 중간에 세력들이 눌림목을 바꾼 거예요. 일자리 정책주였는데 이거 봐라? 그러면서 뭘로 바꿨어요? 온라인 교육주로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그때 기억나시죠? 대구 신천지 그 얘기 나올 때 있죠. 그때쯤에 급등한 거예요. 딱 맞춰놓고 있다가 실제로 저희 반 보유 종목이었어요. 여기서 매집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서 팔았어요. 실전 매매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애니농률인데 이건 약간 좀 덜 눌렀는데 눌림목이 어디였겠어요? 여기였던 거예요. 12월 달에는 이제 다른 재료로 이제 들었다 놨고요. 조용히 있다가 1월 달에 보시면 조용히 거래가 없다가 조용히 조금 늘어났다가 이렇게 꺾죠. 이게 뭐겠어요? 메가임디 때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이 봉쇄됐을 때쯤 살짝 들었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세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겠는데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흔적이 나온다 그랬죠? 거래량. 주가는 들었다 놨다. 거래가 여기랑 비교해보시면 어때요? 별로 신경이 안 쓰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급등주 검색기 있죠? 쓰지 마세요. 왜요? 급등주 검색기에는 이런 종목이 절대로 검색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검색기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하다가 제가 던져버렸어요. 왜요? 이런 게 검색이 안 돼요. 맨날 이런 것만 검색이 돼요.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제가 만들어 봤다니까요. 제가 그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쪽에 약간 덕후 기술도 있어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한번 해봤는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꾸 여기서만 검색이 돼요.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검색이 안 돼요. 실제로 여기서 이게 추천해 나갔어. 1월 말에.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메가임디랑 조금 다르게 천천히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을 잘 하려면 응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응용을 잘 하려면 방법 없어요.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경험을 좀 빨리 쌓고 싶다. 그러면 경험 많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주식을 같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가요? 시원하게 뚫어버리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한가 나오잖아요. 아까 메가임이랑 똑같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시간이 넉넉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을 때 갔던 게 뭐예요? 마스크주죠. 마스크주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국제화품을 볼게요. 이것도 공략했던 건데 국제화품을 여기에서 언제 매수로 추천을 했냐면 여기에서 추천했어요.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눌림목인 거 아시겠죠? 들었다 놨잖아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살짝 들었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급등주 검색기에는 이런 자리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요.
자, 이거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막 중국에서 막 그 보따리 상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마스크 싹 쓸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수출도 안 막고 수출도 안 막아가지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확 가버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장중에 흔들어 버려요. 아까 그 뭐 마른 오징어 그 얘기했었죠. 뭐 마른 수건. 네. 그거는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공중에서 털어버려요. 붕 띄우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20%를 왔다 갔다 해요. 그 롤러코스터를 태워요. 그래서 개인들이 뭐 무서워서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10% 뭐 15% 단기 수익 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뒷목 잡죠. 왜냐면 상한가 치면서 연속으로 가버리니까. 네, 수익을 내고도 병원 가는 거예요. 뒷목 잡으면서. 이게 아닌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넉넉할 때와 시간이 없을 때 눌림목 종목들이 누르는 것도 틀리고요. 급등할 때도 틀립니다. 시간이 없을 땐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장중 조정이 나와요. 특정 고점이죠. 아까 메가임들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모나리자 볼까요? 이것도 그때 마스크주였죠. 모나리자는 조금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 여기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눌림목이 보이시나요? 없죠. 근데 이만큼 갔어요. 대장주였거든요, 모나리자가.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국제화품은 애니농일이나 메가임드는 1월달에 들었다 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전에 이미 매집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만 놓고 보면 보여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바로 갔느냐? 특별한 거 없이 이미 매집이 돼 있었단 얘기죠. 뭘로요? 미세먼지, 마스크. 근데 갑자기 중국 우한 폐렴이 터졌는데 중국에서 사재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음껏 사재기하라고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등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은 종목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도 해봐야죠. 네. 자, 그 전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범양 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낙연 관련주였는데 지금이 아니라 여기 앞에를 얘기해 드릴게요.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거래가 안 보이시죠? 그래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급등주 검색기에 평생에도 안 나오고요. 네이버 검색 밤새 하셔도 안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그 토론방이나 어디 네이버 그 게시판 토론방 그런 데 들어가 보시면 글을 찾을 수가 없어요. 팔이 한 마리 없어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되게 시끌벅적할 것 같죠? 아니요. 팔이 한 마리 없어요. 왜요? 아까 원리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력들이 눌림목을 딱 시작하는 순간 아닌 척을 해요. 없는 척을 하거든요. 이런다고요. 이게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이고, 자, 중간에 이제 상한가 한번 나왔죠? 급등을 시작했어요. 요거는 뭘까요? 요것도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닌 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닌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들었다 놨다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심하게 10% 20% 이상 막 갔다가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다가 저기 막 마이너스 15%까지도 한번 보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요. 단기 매매가 잘 안 되게 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단기 수익이 잘 안 나요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추가 상승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목은 바닥 눌림목이 있고 허리에서 나오는 눌림목이 있어요. 고점에서 나오는 눌림목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눌림목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고점에서 눌림목이 나올 수가 없죠. 거기가 고점인데 못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눌림목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바닥에서 나오는 눌림목, 여기가 이제 매수 맥점인데 이런 데서는 세력이 아닌 척을 해요. 근데 고점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사실은 눌림목이 아니고 눌림목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 그거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반등까지 나와서 반등 나온 거예요. 살짝 반등 나오게 한 다음에 주르륵 빠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많은 종목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눌림목 이제 포인트를 이제 잡아드릴게요. 눌림목 종목을 지금 공략하셔야지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습니다. 범양건영처럼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아까 모나리자, 특히 국제화품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눌림목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눌림목도 시작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눌림목이 거의 끝났어요. 끝나서 원래 5월 그 어린이날 이후로 막 급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태원에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못 갔던 거예요. 종목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많다고요. 왜 많냐면 3월달에 폭락 나왔다가 4월달에 반등 나오고 한번 꺾어서 숨고르기 하고 있었어요. 올라가려고 머리를 내미는 순간에 이태원 코로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출렁출렁인 거예요. 제가 공방 때 얘기했었잖아요. 지수가 애매하다. 근데 거기에 코로나가 터졌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력도 잠깐만 지수가 어디로 갈지 본 거예요. 왜냐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하고 지수를 움직이는 세력은 다른 세력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500억짜리 급등시키는 세력하고 우리나라 파생시장 움직이는 세력하고 동일하겠어요?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본 거예요. 저 큰형님들이 어떻게 하나. 저 형님들이 하는 거 방향 잡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움직이려고.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세력이 포기한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해서 매집을 해놨어요. 원래 3월 달에 급등시키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폭락 나와서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다시 올리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수가 좋을 때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 급등시키시겠어요? 지수가 이쪽인지 방향을 보고 나서 올리지 않으시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설령 밑으로 꺾인다 치자고요. 만에 하나 이럴 가능성이 현재 낮지만 꺾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올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집해 놓은 거? 셋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지수가 폭락할 거다 그럼 이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세력들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력은 큰 세력들이 뭐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올리려다가 말고 이렇게 살짝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원래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애매하니까 잠깐 멈춘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뭐 준비하고 있다고요? 폭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답답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왠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면 지금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지수가 붕 떠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눌림목들 쭉 들으셨죠? 눌림목의 특징이 뭐냐? 자, 알고 사시면 돼요. 눌림목을 눌림목이 세력이 매집한 거야? 그럼 사면은 바로 수익 나겠네? 예,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력이 그냥은 안 보내요. 설령 상한가를 바로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상한가 그냥 들어가겠어요? 난리를 치면서 들어가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눌림목을 공략하면 힘들다 안 힘들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까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땡볕에 마른 그 수건 있죠? 거기에서 물 한 방울 짜내려고 비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건이고 그걸 짜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력인 거예요. 나가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상한가 많이 나오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사실 종목들 많이 가길 원하시죠? 여러분들 대장주 사서 진짜 수익 한번 크게 한번 내보고 싶으시죠? 그죠? 네. 그런 종목들이 가장 못되게 해요. 가장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알고 사셔야 돼요. 저희 방 들어오셔서 대장주 좀 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종목 많이 사기 싫으니까 한 2개만 달라고 그러세요. 얘기를 쭉 해드려요. 네. 이게 가장 못되게 하는데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여러 개 주세요. 그래요. 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가장 못되게 해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그 종목을 많이 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이 정말 못되게 하겠죠. 그죠? 한마디로 씨를 말리고 나서 갑니다. 가끔씩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올린 다음에 흔들어 버립니다. 안 팔고는 못 팔게, 아니, 안 팔고는 못 견디게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뒤도 안 돌아보고 날아가 버립니다. 하는 순간에 상한가가 있어요. 사지도 못해요. 상한가 들어도 어떻게 사요? 그 다음날 보고 있으면 속쓰린 거예요. 또 가요, 상한가를. 보통 상한가 2개 정도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집을 잘 해놓고 재료가 강하고 이슈가 계속 이제 형성이 되면 오르고 쉬었다가 또 오르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형주도 똑같아요. 네. 대형주도 이제 약간 이제 그 올라가는 모양새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 그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개별주만 얘기한 것 같죠?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가요. 대신에 이제 상한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칠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눌림목 종목을 지금 꼭 공략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닥에서는 아까 여기죠. 네.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재료가 나왔는데 안 움직여요. 여기 나 혼자 있나? 세력 어디 갔지? 여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재료 나왔는데 왜 안 가지? 아, 이거 추천받았는데 저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 아니야? 뭐야? 막 이래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세력이 매집한 종목 맞다고요. 들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 수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건 눌림목이에요. 근데 들고 있는데 너무 편하네요. 이거 보니까 조만간 차 한 대 뽑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눌림목이 아니고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사기꾼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이 얘기 해드리면 되게 재밌어 하실 텐데 네. 하여튼 거꾸로입니다. 네. 힘들면 네. 힘들게 한다. 네. 단타도 못 치게 만든다. 그러면 거의 매집하고 있는 눌림목이에요. 그 눌림목이 바닥에서 한번 나오고요. 허리에서 또 나와요. 허리. 거기서는 급등락을 심하게 하면서 간다 이거죠. 자, 근데 지금 눌림목 종목 공략하면 무조건 기회라고 그랬죠?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자, 우리 보유 종목 중에 오늘 한국정보인증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인증서 폐지 그 수혜주로 급등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눌림목이죠. 이 눌림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가격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직전 고점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치고 나갔어요. 그것도 상한가로. 공인인증서법이 요번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처리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급등한 거거든요. 이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그냥 이게 허리에서 나오는 눌림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에서 나오는 눌림목은 굉장히 거칠어요. 들었다 놨다가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개인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허리에서 눌림목 나오기 전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잘 보면요. 크게 급등락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개인들 어디가 있어요? 삼성전자 안 망할 거야. 삼성전자 샀죠? 그래, 주식은 망할 수 있으니까 원유를 해보자. 원유가 있죠? 동학개미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급락했죠?
개인들 어디가 있냐고요. 다 주식 피해서 개별주 피해서 다 어디가 있어요? 안 망할 것 같은 대형주, 원유, 해외 주식, 낙폭과 대주 여기가 있다 그랬죠. 지수 인버스 여기가 있잖아. 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털어야 될 개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4월달에 5월달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제발 좀 눌림목 좀 공략하시라고 자꾸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종목 고를 자신이 없으면 들어오셔라. 제가 리딩 해드리겠다 그러잖아요. 한국정보인증에 가니까 여기 친구 있어요. 삼형제인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금융 그 중에서 두 개가 상한가 갔는데 하나 한국전자인증이죠. 이게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눌림목이잖아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급등주 검색기에 절대로 안 나와요. 그냥 치고 나가잖아요. 뭔데요? 눌림목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재료가 딱 나오니까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흔드는 게 있어요. 여기 악성 매물대거든요. 차트만 놓고 보면 악성 매물대야. 차트만 놓고 보면. 근데 그냥 무시하면서 올려버리죠. 그것도 상한가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사요. 왜요? 지수가 급락할까봐 무서우니까 종목도 이렇게 따라 급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수가 급락한다면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요? 이렇게 똑같이 쌍바닥 찍으면서 떨어질까봐. 그럴까봐 좋은 종목들을 자꾸 놓칩니다. 지금 종목들이 뭘로 간다고요? 재료로 가는 거예요. 재료가 좋으면 솔직히 재료가 약해도요. 요즘에 그냥 가버려요. 왜요? 개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털 필요가 없어요. 개인들이 안 사니까. 개인들이 없으니까. 설령 개인들이 주식을 갖고 있어도 털릴 준비가 지금 돼 있거든요. 왜요? 지수 급락 나올까봐 무서워해요. 개인들이 지금. 조금만 수익 나면 다 팔아버려요. 그 세력들은 신났어요. 마구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개인들이 언제 들어올까요? 종목들이 완전히 이제 꼭지 찍고 맨 위에서 가짜 눌림목, 진짜 눌림목이 아니라 가짜 눌림목을 만들 때 개인들이 거기서 들어와요. 그래서 다 물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눌림목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얼마든지 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공략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머뭇거릴수록 여러분들 수익만 안 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라기보다 테마주들 얘기해 드릴게요. 시장이 나쁘면 테마주가 절대로 못 가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게 급등했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대형주부터 얘기하면 삼성, SDI 이런 것들이죠. 이게 왜 자꾸 올라가요? 2차전지, 테슬라, 전기차죠. 개별주들도 많이 올라갔죠. 오늘 저희 방금 삼진 L&D 이거 전량 매도했어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상한가 나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오늘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다른 종목 사드리려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공인인증서 페이지 요 관련주도 움직였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이거는 저희만 보여준 거고요. 기존에 한 달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히토리오, 유니온. 요즘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화이를 놓고 싸우고 있죠. 그죠? 네. 유니온 계속 올라가고 있죠.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조금 더 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것도 급등했죠.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거긴 한데 대원화성 이런 것들도 살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저희 방 보여준 거고요. 갖고 있어요 회원들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좀 올라간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먹는 거, 샘표 이런 것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고 오늘은 샘표 식품이 올라갔죠. 이게 뭐예요? 코로나 실적주 언택트 수혜주들이죠.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좀 웃기다 그랬죠. 뭐냐면
코로나 관련 저게 뭐야 코로나가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감을 뭐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웃긴 건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 우려감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도 하락을 안 하고요.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뭐 화웨이를 제재한다면서요. 그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피해를 입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나스닥이 하락을 잘 안 해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미국의 나스닥 여기에 반도체주들, IT주들 많거든요. 하락 안 하죠. 중국은요. 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우려가 되면 이쪽에서 폭락 나왔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그 이슈 자체가 악재로 전 세계에 악재로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테마주는 급등해요. 유니온 이거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거든요. 샘표 식품 이거 옛날에 미중 무역 전쟁 심할 때 있죠. 그때 수혜주였어요. 지금 이거 이제 음식료 관련이랑 같이 겸사겸사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다 되니까 이거 그래서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수는 하락을 안 하는데 테마주는 살아서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아 왜긴요. 눌림목 준비가 돼 있잖아요. 밑에도 그렇고 이게 다 눌림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다 떨쳐내시고 눌림목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정도님 제가 다음에는 제가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이 정도면 좀 제일 크게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작으셨나 보네요. 네. 다음에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종목들이 좀 없다, 종목 고르기가 힘들다, 매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뭐 회원가입 홍보하려고 이제 방송을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법 강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좋은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눌림목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올해 안 기다리셔도 돼요. 예. 돌멩이 말씀처럼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불안했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성향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또 좋은 내용 또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한 달 정도 가입해도 수익 기대할 수 있냐고요? 그럼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뭔데요? 다 눌림목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에 저기 한 종목 추천했는데 종목이 뭔지 밝힐 수는 없는데 14% 급등했어요. 아침에 시초가에 사가지고. 네. 회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자,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